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 40만원. 오늘 정확하게 수렴해서 끝났습니다. 알테오젠 올라간다 그랬죠?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왜 올라갔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알테오젠이라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바이오 전체는 금리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미증시가 폭락을 하는 상황에서 알테오젠이 왜 40만 원을 넘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봐야 돼요. 알테오젠은 시장보다 강했다. 요건 그냥 오늘 올랐기 때문에 이건 팩트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락하고 횡보하면서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모멘텀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요, 이걸 봐야 돼요. 알테오젠에 대한 특정한 파이프라인이 좋은 부분이 있거나 새로운 계약건이 체결이 됐거나 이래서 올라간 게 아니라 단지 금리의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옴으로 해서 상승 구간을 다시 만들어 왔다는 점.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내용 보잖아요. 대략 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해서 20% 정도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20%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이평선과의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거리가 벌어지면 이걸 이격도라고 합니다. 이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횡보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2월 초부터 시작해서 40만 원 한 번 찍고 내려왔다가 또 찍고 내려왔다가 또 찍고 내려왔다가 계속 이러잖아요. 이게 보통 일주일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 주도주들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알테오젠과 같은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시간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시장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장 움직임 한번 볼게요. 업종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큰 폭으로 하락 구간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하락을 했었을 때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미증시예요, 미증시. 자, 그러면 미증시 움직임도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입니다. 그쵸? 이 하락폭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 등락폭을 우리가 보면서 이 구간에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강했는지, 그리고 시장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지 파악이 되면 다음에도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여기 2110포인트죠. 나스닥이고요. 그쵸, 여기 2110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18200포인트까지 거의 한 300, 200 저가 보면 216포인트 찍혀요. 1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10% 정도 이렇게 빠졌으면 일단 1차 하락은 다 끝난 거예요. 1차 하락은. 자, 그러면 1차를 지나서 2차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까지 하락하는 경우는 경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경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조절합니다. 어디서? 연준에서.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미국에 경기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엔비디아도 실적 엄청 좋죠.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빅테크들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이 조금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자본 지출은 모두 다 엔비디아 쪽으로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경기는 계속 탄탄하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관세 부과다 뭐다 하면서 뭔가 인플레이션도 살살살살 오는 것 같고, 물론 인플레이션이 주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이 온다? 금리 올려야 되네? 금리 올린다? 긴축이잖아. 그럼 긴축이면 어떻게 돼요? 시장 빠지겠네?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오는 이유가 관세를 매긴다네. 관세를 매겼는데 뭔가 사재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를 들어서 기업 측면에서 구매하는 부서나 이런 쪽에서는 관세 매기기 전에 물품을 자꾸 사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썩들썩 거리는 겁니다. 상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의 상승 요인이 되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소매나 소비나 이런 지표들이 좋지 않게 되고, 이게 급기야는 GDP를 마이너스 2%대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낸 거죠. 근데 정말 특이한 게 의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관세를 매김으로 해서. 그렇죠? 이걸 뒤집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정말 조금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러므로 인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는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알테오젠이 나와야 되는데 할인율이라는 건 성장성에 대한 할인율이에요. 자, 알테오젠에서 돈을 땡겨야 되니까 금리가 낮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성장주잖아요. 아직까지 알테오젠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지. 어느 정도 연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20조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 앞으로 ADC를 포함해서 새로운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커져 있는 게 ALT 비포 SC 제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부분까지 더한다면 알테오젠의 앞으로 성장성은 머크와의 계약권으로 들어오는 1조 원 이상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성장주들의 평균 PER은 3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30배를 적용을 시켰을 때 30조까지는 주가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6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이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굳이 여기 나오는 45만 원의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까지 기다리지 않고서라도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11월 달에 주가 좀 빠졌잖아요. 한 30% 정도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시장 상황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시장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 10월과 11월 달 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락하죠. 코스닥은 더합니다. 12월 초까지 계속해서 뺐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8월 달에 정말 시장이 어려운 구간이 있었습니다. 24년 8월 달에. 그쵸? 이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이 우려감이 확 대두가 되면서 조금 많이 시장을 좀 압박하고 짓누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급락했으니까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다시 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알테오젠은 당일날에 8월 4일 당일날에는 버텼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반등하고 다시 고가를 높였고, 그리고 간 게 45만 원이에요. 45만 원이었을 때도 물론 단기간에 상승폭이 커지게 나왔기 때문에 그 큰 부분에 대한 이격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때 당시에도 동일하게 시장이 어려운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알테오젠이 아무리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최소한 빠지지는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장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급락은 없다. 그렇죠. 급락은 없다. 그러면 그 급락이 없는 구간이 나스닥의 지금 가격대. 여기서부터는 빠지더라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왜? 지금 관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트럼프 임기 초반에 있는 불확실성이나 노이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의도한 바잖아요. 그렇죠? 관세를 매길 거야, 무역 적자를 줄일 거야, 이런 걸로 인해서 의도한 바란 말입니다. 그럼 이 의도한 부분을 언제 뒤집을지 그 부분은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많이 받아왔었던 프리미엄, 즉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정말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빠졌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평가를 높게 받았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지금 관세 관련된 뭔가 악재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증시에서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다.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미증시가 10% 하락하는 구간 안에서도 알테오젠은 어때요? 가격대를 버티고 있었다. 물론 11월 달에 빠진 부분이 있었지만 24년도에 한국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알테오젠은 애초에 성장 구간 안에 들어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있죠.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살짝 자극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소비 심리까지 자극을 했고, 이렇다 보니까 GDP까지 연결을 시켰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럼 기준금리에 먼저 선행하는 건 뭐예요? 10년물 국채금리. 자,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떤 부분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알테오젠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바이오도 지금 알테오젠이 뭐 시가총액 20조씩 하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뭐 시장 기준에서 보면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종목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근데 그 특정 종목군이 무조건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주도주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자,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나스닥이 엄청나게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그렇죠? 23년 초반부터 10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150달러까지 올라가서 나스닥 시가총액 1등까지 그냥 해버리잖아요. 지금 떨어져가지고 3등에 머물러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게 뭐 잡주입니까? 엔비디아가 잡주예요? 아니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단 1년 반 만에. 물론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시장이 이끌고 가는 주도주가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이 상승하는 구간 안에서도 23년 초반에는 미국의 은행이 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주도주는 중간중간에 쉬는 구간이 있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주도주는 계속해서 시세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알테오젠이 여기서 떨어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최소한 시장의 안정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시장의 안정이 뭡니까? 보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자, 알테오젠의 성장성이 10이라고 봤을 때 금리는 할인율이라 그랬어요. 할인율. 그럼 할인율을 딱 적용을 했을 때 지금 높은 수준 4.5가 기준금리예요. 4.5%가. 그럼 지금 미국의 경기가 약간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게 10년물 채권금리입니다. 그럼 10년물 채권금리가 낮아져요. 그럼 할인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 할인율을 적용을 시켰을 때 10에서 4.5%를 할인시켜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4%를 할인시켜주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4%를 할인시켜주는 게 이 성장률 자체가 적게 꺾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결과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이 정말 막 30%씩 이렇게 빠지는, 그쵸?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상황이 터졌으면 알테오젠도 못 버티죠. 작년 8월 달 같은 상황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이 뭐 급하게 무언가 뭐 대책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알테오젠도 못 버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관세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시장이 최소한의 안정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보세요. 삼성전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빠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물량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매물대를 계속해서 형성하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지금 보면 어때요? 안 내리죠. 왜 그럴까요? 선반영됐기 때문에. 자, 그럼 반대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부분은 왜 그럴까요? 선반영됐기 때문에. 적자인데 주가, 즉 시가총액이 지금 20조가 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전자를 왜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10%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월 달에 좀 올라온 걸 되돌렸을 뿐이지 저가 이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저가 이탈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 시장 박살나겠죠. 알테오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나스닥은 이미 고가부터 10% 빠졌고 이유는 명확하죠. 관세. 그렇죠? 이 관세를 트럼프가 무조건 매긴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만약에 20% 30%씩 빠져봐요. 트럼프 지지율 어떻게 될까요? 이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팁니다. 그렇죠? 지금 초반에 강하게 치고 달리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고 단지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만으로도 나스닥은 되돌려 세울 수 있다. 그럼 최소한의 시장 안전판이 지금 가격에서는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 시장에 대한 위험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오늘 3% 올라간 겁니다. 미증시가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미국 내에서도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 뭐 반도체, IT 이런 빅테크 기업들만 조정폭이 컸었던 것도 맞습니다. 미국에서 바이오 기업들은 상당히 조금 선방을 했어요.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이 뭐 3% 가까이 이렇게 빠지는데 이 정도의 시세를 냈다는 건 주도주 확정이라고 보면 되고, 시장이 이 상태에서 최소한의 반등만 나오더라도 알테오젠은 45만 원 고가 넘어서 100만 원 이상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어떤 특정한 이슈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뭐 어디랑 뭐 어떤 계약을 했다 이런 걸로는 이제 더 이상 주가 상승이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뭔가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 보면 특정한 이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원 넘어가잖아요. 이게 금리 때문에 그렇다는 걸 반드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 미국의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 시장도 삼성전자를 대입해서 봤을 때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자.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철저하게 주도주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요. 그 주도주를 잡기 위한 내용, 시장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미증시보다는 좋은 편이었지만 한국 시장입니다. 살아남은 종목은 주도주뿐이다. 알테오젠을 포함한 바이오, 그리고 뭐 조선주 플러스 방산 이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와 많이 빠졌다, 이제 사볼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부분에서 시장이 빠졌을 때 버티고 다시 올라가는 걸 확인하는 구간, 그 부분에 공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실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까지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 내용 보시면 방사는 조선이랑 연결된다. 로봇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월 달 정도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격 조정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니까 로봇도 주도주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바이오다. 바이오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금리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채권금리는 기준금리에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채권금리가 내려가는 이 구간에서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건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대로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채권금리는 4.1%대에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상황,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미 1월 말 2월 초 이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아놨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실제 그 실전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요. 자, 이건 실제 제 매매 화면입니다.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공략한 부분을 보면 이 뒤에 돌려서 볼게요.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쵸, 확인하고 다 매매 구간을 잡죠. 그런 결과 밑에 보시면 어때요? 30%대 수익 구간. 올해 1월, 2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확인하고 매매한다. 싸게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미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했었던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정확하죠? 확인하고 매매를 하죠. 수익 구간 어때요? 57%의 수익 구간. 모든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 신고가라는 이 벽을 넘은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점, 그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오션 오늘 같은 경우에 15% 정도 올랐는데 이 왜 올랐어요? 유일하게 관세 부과를 피해 있는 쪽이 로봇과 방산입니다. 방산은 직접적으로 무언가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발생하고 있냐면 지금 미 해군 쪽에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게 하나오션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조선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제조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제조업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쪽은 몇 안 되죠. 근데 몇 안 되는 쪽에서 제일 큰 데가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그러는데 중국이랑 손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살아있는 쪽이 한국의 조선소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미증시가 폭락하는데도 강세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그 스토리나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앞으로 올라가겠지 이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가격 중요하고요.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의도한 부분이 있다는 점.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그쵸 관세를 매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점. 그 관세를 매기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금 좀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 거기서 미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미증시 하락폭이나 한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거의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야 3월달에 단기간에 수익을 큰 폭으로 낼 수 있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